안녕하십니까, 이태일입니다. 유가가 곧 오를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중국 서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한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나라의 석유 가격은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닌데 정작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곳에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제가 92호 휘발유를 넣을 때 가격이 5.78위안 약 1156원이었는데 오늘 아침 다시 주유하러 갔더니 6.08위안 약 1216원까지 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주유하러 온 사람이 많을까요? 보십시오. 사람들이 크고 작은 기름통을 모두 들고 와서 기름을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차가 꽉 찼습니다.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을까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행동을 공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란은 세계 주요 산유국 가운데 하나이며 동시에 중공이 장기간 전략적 원유 비축을 해온 중요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중동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동 정세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에너지 비용 상승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운송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세계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다만 이후 미국이 정세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은 다소 완화되었고 유가와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점차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저도 가격을 올립니다. 원유 가격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유 가격이 내려가면 저는 가격을 내리지 않습니다. 저는 원유와 다릅니다. 가격을 올리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기름의 순도도 좋지 않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치겠습니다. 그런데 양까지 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양을 속이는 것도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계량기까지 속입니다. 연료 탱크가 45리터인데 억지로 52리터까지 넣었다고 표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중동에서는 포성이 끊이지 않고 상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에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전쟁의 불길이 바로 우리 기름 탱크까지 번질 줄은요. 오늘 하남에 갔다가 주유소에 들러 유가를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유가가 마치 로켓을 타듯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주유소 직원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방금 공사 현장에서 돌아와 디젤을 좀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사장에게 물어보고 고향 사람들에게도 물어봤는데 디젤이 이미 없다고 합니다. 오늘 주유소에는 기름을 넣으려는 차량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하루 사이에 0.8위안이나 올랐습니다. 이런 가격 상승은 본 적이 없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아라비아 반도 북동단과 이란 남부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연결하는 해상 통로입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석유 운송로로 가운데 하나로 전 세계 해상 원유 운송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 좁은 해협은 사실상 에너지 공급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4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항로가 막히게 되면 보험료, 위험 프리미엄, 운송 비용이 전반적으로 급등하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 비용과 제조 비용이 직접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3월 3일 브렌트 원유 가격은 크게 요동치며 한때 배럴당 85달러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약 83에서 84달러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충돌 발생 이전보다 약 15% 상승한 가격입니다. 국제유가가 계속 상승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해운 회사들의 보험을 제공하고 필요할 경우 미 해군의 호위를 제공해 유조선의 항해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이후 시장 불안 심리는 다소 완화되었고 국제 유가의 움직임도 점차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중공은 이란산 저가 원유의 최대 구매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는 국제 기준 가격보다 배럴당 약 10에서 20달러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아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2015년 중공은 하루 약 138만 배럴의 원유를 이란에서 수입했으며 이는 중국 해상 원유 수입량의 약 13.4%를 차지합니다. 이로 인해 이란은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국의 세 번째 원유 공급국으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약 80에서 90%가 결국 중국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오랫동안 이란에 제재를 가해왔기 때문에 중공은 그림자 유조선과 제3국을 통한 환전 방식으로 대량의 이란산 석유를 구매해왔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중공은 세관 통계에서 이란산 원유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고 대신 말레이시아 등의 명의로 수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만 남화대학 국제사무교수 송국상은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중국은 하루 약 38만 배럴의 원유 부족을 겪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수입 비용이 약 20%에서 30%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중국이 러시아, 브라질, 이라크, 캐나다 등에서 원유 구매를 늘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 경우 비용이 더 높고 운송 거리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국상은 유가 급등에 더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겹치면 중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만약 이란의 원유 공급이 중단될 경우 중공은 원유 공급 부족과 수입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 압박에 동시에 직면하게 됩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점은 중공이 또 다른 중요한 석유 공급원인 베네수엘라도 이미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합쳐서 중국 전체 원유 수입의 약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두 공급원이 동시에 막히게 되면 중국 에너지 구조에서 중요한 축이 사실상 끊어지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베네수엘라와 이란이라는 두 주요 저가 원유 공급원을 잃은 이후 현재 중공이 의존할 수 있는 저가 원유는 사실상 러시아만 남게 됩니다. 만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되거나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폭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공이 그동안 의존해왔던 세 가지 주요 저가 에너지 공급원이 동시에 막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미 경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공에게는 매우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사전은 이에 대해 중공의 일반적인 방식은 에너지 비용 상승을 모두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휘발유 가격 상승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직언했습니다. 그는 충돌이 장기화될 경우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가정과 기업 모두가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저소득 노동자, 농민, 배달기사 등 유연 고용 형태의 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정부는 3월 4일 국내 여러 대형 정유기업에 즉시 디젤과 휘발유 수출을 중단하라는 통보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아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제유 수출국입니다. 그러나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6일 만에 이러한 제한 조치를 내린 것은 중동 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중공이 국내 에너지 공급 확보를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됩니다. 또한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이번 주 초 정유기업 고위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정제유 수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수출 계약을 더 이상 체결하지 말 것을 지시했으며 이미 체결된 계약 역시 재협상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평상시에도 중공은 정제유의 자유로운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할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상무부가 지정한 소수의 대형 정유 공장과 무역상만 수출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중공은 정제유 수출 할당을 자주 축소하거나 지급을 지연시키면서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중공이 중동 지역에 구축해온 전략적 배치의 위험성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오랫동안 중공의 1대1로 전략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2021년 중공은 테헤란과 25년 기간 총액 4천억 달러 규모의 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협정은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여러 전략 분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제로 집행된 투자 금액은 약 1억 8천만 달러 정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이란의 정치 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이 4천억 달러 규모의 협정 역시 사실상 종이 한 장에 불과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에서 진행 중인 중국 자본의 건설 및 운영 프로젝트 규모는 약 2,384억 위안에 달하며 막대한 투자금이 모두 손실로 돌아갈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 중공이 부가자대간 유전, 야다바란 유전, 채홍 유전 등에 누적 3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또한 인프라 분야에서도 이란의 철도, 도로, 공항 등 여러 프로젝트에 누적 1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차바하르항 관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구체적인 투자 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 규모 역시 상당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정세 불안이 지속될 경우 이러한 투자 역시 모두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에서 이란 고위 인사 여러 명이 사망했으며 동시에 중국이 제조한 레이더와 방공 장비가 실전에서 거의 전면적으로 무력화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여론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대만의 유명 평론가 점영옥은 페이스북에 중국 말로는 거인 행동은 난쟁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중국의 행동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이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 행동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것, 다른 하나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때 성명을 발표하는 것이지만 실제 행동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이란의 방공체계가 러시아제, 중국제, 그리고 이란 자체 장비를 조합해 구성된 구조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조합은 훈련 상황에서는 작동할 수 있지만 미군 수준의 복잡한 전자전 환경에서는 시스템 통합 능력이 즉시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영옥은 또 베네수엘라 사례도 언급했습니다. 마두로 정권은 과거 중국산 JY-27 반스텔스 레이더 9세트를 구매하며 남미 최강의 방공망을 구축했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F-22와 F-35 전투기도 탐지할 수 있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 특수부대가 카라가스를 기습했을 때 해당 레이더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못했고 마두로 부부는 잠든 상태에서 체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중국 네티즌들조차 이른바 최강의 방공망이라더니 결국 고철더미에 불과했다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점영옥은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상황도 이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이 배치한 중국산 YLC-8B 레이더 역시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되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이란 영공에서 거의 아무런 저지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헤메네이 등 고위 인사들이 한 번의 공격으로 제거되었으며 이에 대한 중공의 반응 역시 늘 반복되는 용서할 수 없다, 즉시 중단하라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습니다. 정념옥은 두 사건에서 도출되는 결론이 동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중국산 무기는 실제 전투에서 성능이 좋지 않았고 이른바 안보 보장도 실제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중국산 장비를 구매했지만 공격을 받으면 결국 스스로 모든 결과를 감당해야 하고 중국 측은 구두로 지지 성명만 내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것이 중공이 말하는 공동 운명체의 실제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중공이 오랫동안 대만에 대해 군사적 위협을 과시해왔지만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대만이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대만 청년세대 공호협회 이사장 장용명은 페이스북에서 작년 6월 이스라엘이 12일 전쟁 공습을 감행했을 때 이란의 방공 시스템이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공군 전투기들이 거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작전을 수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휴전 이후 이란은 서둘러 중공으로부터 홍기 9B 방공 시스템을 구매했습니다. 이 장비는 중공 공군의 현역 장비로 사거리 약 200km, 고도 3만 m 상공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이란은 여러 세트의 중국산 고급 레이더 장비를 공개적으로 전시했습니다. 여기에는 JY-26 장거리 반스텔스 레이더와 JY-10 방공 지휘 통제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 설명에 따르면 JY-26 레이더는 탐지 거리 약 260km, 강한 전자교란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스텔스 전투기와 순항 미사일도 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JY-10 시스템과 함께 운용할 경우 이란의 방공 조기 경보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정황은 이러한 중국산 레이더가 사실상 고철과 다름없다는 점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됩니다. 이번 서사적 분노 작전에서 미군은 대낮에 공격을 감행했고 강력한 전자전 능력으로 이란의 JY-26 장거리 레이더를 압도하여 지휘 통제 센터를 순식간에 마비시켰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결과 F-22 랩터 전투기와 F-35 라이트닝 스텔스 전투기가 접근했을 때 이란이 의존하던 중국산 레이더는 전혀 반응하지 못했으며 전체 방공체계가 공습 상황에서 마치 시력을 잃은 것처럼 무력화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장용명은 이에 대해 중공이 그동안 자국 방공 탐지 능력을 과시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하룻밤 사이에 신화가 무너졌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군의 정밀 타격 앞에서 실제 성능이 드러났으며 고급 전자교란 환경에 직면할 경우 중국 군수산업 제품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아이러니한 점은 이란이 폭격을 당하기 직전 중국 기술기업 미종과기가 위성 영상을 공개하며 이스라엘에 배치된 미군 F-22 전투기를 노출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중공이 미국을 향해 의도적으로 도발한 행위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정보체계와 방공 상황이 이미 중공과 이란에 파악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테헤란은 공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란 대통령궁, 국가안보부처, 그리고 하메네이의 사무실과 관저까지 정밀 타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육명은 이번 사건이 이란의 체면을 구긴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중공에게 더 큰 난처함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실전 경험이 부족한 중공이 오랫동안 자국 레이더와 방공 시스템을 반스텔스, 전자교란 대응, 전 영역 감시가 가능한 만능 무기처럼 홍보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중국산 군사 장비만 구매하면 지역 군사 균형이 바뀔 것처럼 포장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전장에 투입되자 중국산 레이더와 지휘 통제 시스템은 순식간에 붕괴되었고 실전 환경을 견디지 못한 채 무력화되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정권이 이스라엘과 중동, 나아가 세계에 가하는 가장 파괴적인 위협은 미사일도 대리 무장 세력도 아니라 핵무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란의 핵기술, 핵물질, 장비와 인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분석에 따르면 그 중요한 공급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중공이라고 합니다. 이미 1990년 중공은 이란과 비밀 핵협정을 체결했고 1991년에는 이란에 우라늄을 수출했습니다. 이어 1992년에는 15년 기간의 핵협력협정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또한 이란 최대의 핵연구시설인 이스파한 핵연구센터 역시 중공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2026년 3월 2일 밤 미국의 중동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 관리들이 지난달 협상에서 농축 우라늄 460kg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 정도 양이면 핵폭탄 11개를 만들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번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작년 6월의 작전과 이번 공격을 통해 이란의 모든 핵시설이 사실상 치명적인 파괴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란의 미사일 산업 역시 중공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조사기자 피터 슈바이처는 최근 폭스뉴스의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의 모든 미사일에는 중국의 지문이 묻어있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고체 연료, 엔진 부품, 탄소 섬유, 복합 재료, 정밀 유도 부품, 기술 교육과 엔지니어링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란 미사일 산업의 핵심 기술 상당 부분이 중공에서 유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란은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전력을 2027년까지 약 5,000기 규모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는 1만 기 이상으로 늘려 지역 억지력 무기고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연합군의 차원 격하 수준의 압도적 타격으로 이란이 수년간 축적해온 미사일 체계가 크게 파괴되었고 전체 무기 체계 역시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